알파고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4차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드론이, 땅에서는 무인 자동차가, 또 바다에서는 무인 선박이 다니는 무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논의와 입법 동향은 매우 중요한 논점인데요. 법무법인 바른이 무인 시대에 대한 미국의 법적 논의와 규제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무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8일 법무법인 바른이 드론, 무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적 논의와 규제 현황을 주제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무인 자동차, 드론, 도우미 로봇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람들과 통신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과 불량 전파에 노출되면 로봇을 활용할 시 인간을 공격하는 범죄 행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무인 시대에 스마트한 로봇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해킹과 불량 전파로 관련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또는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발표에 앞서 하종선 변호사는 드론이 개인주택을 침입해 집주인이 드론을 총으로 쏴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개되고 있는 무인시대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입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첫 발표자인 빌라론 변호사는 현 미국의 드론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영공 주권을 독점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 또한 가항 공역을 교통할 수 있는 공공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항공국 FAA는 가항 공역의 교통 제어와 항공기 운영 및 안전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무인 시대에 훨씬 앞선 미국도 아직까지는 모든 드론과 영공의 정의를 포괄시키는 집합적 재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빌라론 변호사는 대체로 아주 새로운 영역의 법이고 매우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내년과 내후년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지역 규정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you mentioned about the FAA in your presentation, and has there been any discussion about a combined organization in Korea to make those laws for the drones and the unmanned cars, since we don't have the FAA in Korea? I'll leave it to the Korean licensed attorneys to discuss about the Korean regulations, but typically Korea tends to look at other jurisdictions, especially for new and developing areas of law, to see how it should benchmark its regulations. One of the problems in the U.S. has been that the FAA has yet to enact a full set of measures to cover the definition of all drones in all airspace. And there's been a growing number of domestic regulations, both at a state level and local levels, that have sought to basically regulate the same activity. So all in all, right now, it's a very new area of law. It's being developed very, very quickly. And over the course of the next year and 2 years, we're going to see many more state and local regulations, and also a lot more pressure on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deral government agencies like the FAA to enact more encompassing drone regulations. 이어 드론과 안보에 관해서 설명한 윤화영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적 목적 개발 시작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군사용뿐 아니라 상업용으로 드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국가 간의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법은 당사국의 동의가 있거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제외하고는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 내에서는 미국인의 생명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내세우며 그 외에도 미국 밖에서 반테러 작전 수행에 무력을 사용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중비행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촬영 역시 가능한 드론의 특성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및 소유권에 대한 주제는 더욱 각별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혁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며 또 케이스마다 다른 판결이나 드론으로 발생하는 범죄들을 포괄하는 법제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을 개수하여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의 지각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드론과 프라이버시권 충돌 사례들을 예로 들며 비밀감시, 차별적 감시, 행정권 남용, 냉각 효과 등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 현황, 법적 논의 및 쟁점들을 김유 변호사가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이미 무인 자동차가 22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무사고를 기록했고 현대자동차는 얼마 전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주행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또한 선전시에서 20만 대의 무인 자동차에 전자 ID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운행 상황을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 또한 무인 자동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사고 가능성을 낮춰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유 변호사는 실제로 사고 중 90% 이상이 운전자 과실이 원인으로 뽑히면서 무인 자동차가 이런 사고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며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 자체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과 책임은 누구에게 지어질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무인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기술 등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제조사의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현재 법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입법이 올바르게 돼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법이 제정 내지 개정이 돼서 이 드론 무인 자동차 산업도 진흥을 하고 또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분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와 같이 법적 책임 문제나 또 그 밖의 기술 진흥을 위한 규정들이 또 프라이버시나 기타 피해에 대한 법규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이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계 각국에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인 시대에 대비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간 뒤처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 법무부인 발의해서 학계, 관계, 그다음에 특히 그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입법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관까지 참여해서 오늘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장비한 무인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선진 무인 시대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만큼 무인시대 관련법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업계와 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법률적 문제 연구를 앞서 시작한 미국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법률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무인 기술이 법에 의하여 위축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미국 등과 함께 경쟁하면서 최후의 승자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엘레나 리포터입니다.